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맨발로? 네, 저 이제 아티스트 토크 시작하라고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저희 아티스트 토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소개 인사하고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손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지 외 다양한 역할을 맡은 김시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아트 디렉팅을 맡은 유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공연 담당한 두산아트센터의 신가람 PD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너무 많은 카메라 앞이라서 제가 너무 긴장이 돼요.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특히 시우 씨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긴장이 되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티스트 토크는 녹음이 돼서 저희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 양쪽에 계신 하우스 어시스턴트 분들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는 사실은 감상평도 좋고, 질문, 아쉬웠던 점, 너무너무 좋았던 점, 그리고 정식 공연화를 대비해서 사실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또 주시고, 궁금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게 나중에 정식 공연화 될 때 많은 부분들이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면 사실은 또 이 창작진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어떤 영역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담스러운 첫 질문 혹은 첫 소감? 첫 줄에 저희 여성분께 네, 그냥 대고 말씀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안 나온 것 같아요, 감독님. 아니면 제가 먼저 네,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제 내면을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작 노트를 앞에서 주길래 먼저 봤었는데, 창작 노트의 한 존재를 관찰하라는 공연이라는 말을 보고 무대 구조나 동선을 좀 바라봤는데, 이 설치물들이 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설치물들 사이로 조지가 첫 등장과 퇴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출 의도를 좀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좋았고요. 배우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극중 걷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관찰자와 공간을 바라보고 감각하는 방식과 조지가 공간을 바라보고 감각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공간을 배우의 시선으로 재구축했던 방식이나 조지와 관찰자를 분할 때 각각의 시선이나 느낌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시우 배우님, 네.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사실 무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아트 디렉터님이랑 연출님도 같이 또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렵죠? 진짜? 우선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하자면, 조지의 걸음을 제일 먼저 완성시켰던 것 같고요. 그거과 좀 대비되게 화자의 걸음은 사실 제 배우의 걸음에 제일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사실 화자를 한 존재로 설정하기도 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굳이 친절하게 설명하기보다 관객분들이 느끼는 대로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화자의 입장이
사실은 조지를 조금씩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도 있고 더 느끼려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조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시작과 마지막을 동선을 그렇게 만들면서 처음에 소파에서 일어나는 장면 때 나오는 움직임은 사실 극장 와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은 제 머릿속에선 조지의 몸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다른 존재일 수도 있고 조지의 내면의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조지의 감정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따지면 새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닥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연습실에서 자주 노는 모습이거든요. 닥터 같은 모습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다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이 변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 키워드들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하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출님하고 일단 이 작품을 만나게 된 순간부터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박보은 작가의 작품을 이제 이전에 한 차례 또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으르렁대는 은하수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도 역시 이제 김시우 배우와 인연이 되어서 작품을 올렸었고요. 그 이후에 그 박보은 희곡집에서 이제 세 작품이 좀 수록되어 있는데 한 작품을 발견한 게 이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사실은 배우나 뭐 이제 각 파트별 디자인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텍스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뭔가 이 외로운 조지라는 존재를 관찰하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구나라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박보은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좀 쓰게 되었을까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진짜 외로운 조지라는 이 존재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선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근데 그 존재가 죽었다라는 것이 좀 그 박보은 작가에게 되게 충격이었대요. 그 관심받는 존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존재로 봤을 때 그 존재가 과연 어떠한 시선을 받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좀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객분들이 이 극장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존재를 동일하게 다양한 시선들로 좀 관찰하게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출발하게 돼서 이러한 좀 무대 미술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트 디렉터 분에게 좀 이런 오브제들을 이용해서 관객분들이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마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시 관람하는 것처럼 좀 관찰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요청을 드려서 이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손영규 연출님한테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시우 배우님과 같이 셋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컨셉을 잡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미술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연출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었지만 국립현대미술관 같이 전시회에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 전시회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된 뭔가 옛날에 있었던 공룡 같은 박제된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캡션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캡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에 조지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는 그 캡션은 사실 상상만 하게 되지만 거기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면서 그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아가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셉이 이런 식으로 전시 형태로 나왔고 그러면서 조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이렇게 시우 배우님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많이 발라주시고 이렇게 무언가 이 소파에서 같은 등껍질 같은 이 텍스처 안에서 깨어나는 이런 걸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시회에 가셔서 이렇게 뭔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뭔가 팍 하고 깨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되는 네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컨셉으로 따지면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던 디자인 컨셉은 정말 자연사 박물관 같았어요. 자연사 박물관에 온 것 같았는데 이렇게 결국 공연으로 올라온 이 시점에서 굉장히 미니멀해지면서 전시적인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 정리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중간에
저기 모자 쓰신 관객분께 마이크를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박본 희곡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걸 보러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희곡 가장 큰 매력이 되게 관념들이 인물로 등장해서 그 많은 비유가 있다는 것. 근데 그 비유 속에서 사회를 되게 많이 잘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박본 작가의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게 무대에 어떻게 펼쳐질까를 궁금해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서 그 우울 챕터도 그렇고 되게 너무나도 재미있고 몰입이 잘 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파트가 그 태초에 무가 있었습니다 파트여서 오늘은 공연을 보면서 그 챕터가 표현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그 희곡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계기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각색을 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그 답변 주시면서 그 각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제나 의미를 가장 중요시했는지, 가장 큰 한 줄기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정식 공연화가 되면서 그 챕터가 살아날 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좀 이 작품 자체의 텍스트를 좀 어떻게 좀 제가 좀 접근해서 지금 이 시대에 2026년도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작품을 2020년도부터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2020년도 때 제 생각하고 지금의 제가 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는 되게 관념적인 텍스트들을 표현하자, 되게 좀 멋있게 표현하자. 왜냐면 관객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제 빌려서 이 공간에 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볼거리를 통해서 나의 장점을 활용해서 마음껏 표현하자였는데, 이제 26년도에 제 자신을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과정들 뒤돌아보니 항상 표현만 하고 정작 메시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거였구나 라고 제가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다시 마주하니까 어떻게 내가 좀 진행해야 될까 하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0년도에 바라봤던 조지가 26년도에는 마치 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이제 연극을 사랑하고 계속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왔고, 인정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관심 받으려고 진짜 노력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우울함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지를 바라봤을 때 예전에 표현하고자 했던 거에서 많이 방식을 달리하자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시우 배우랑 지금 3년 만에 또 작업하게 됐는데, 시우 배우랑 이제 처음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전했거든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시우 배우가 그러면 이번에 이 조지라는 인물을 가지고 한번 드라마로 풀이해보자 라는 제안을 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과정이자 시도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집중하지 못했던 드라마라는 순간을 제 안으로 갖고 와서 작업하면서 창작자로서도 되게 많이 좀 성장했다고 스스로는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말 좋아했던 텍스트인 이 무 챕터가 자연스럽게 뭔가 사실은 여기서 라푼젤도 등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조지가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닥터를 만난 이후에 사막으로 가기도 하고요. 하는 여러 장면들이 약간 삭제됨에 따라서 과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세계관의 이야기들을 좀 관객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잠시 내려두고 조지의 서사에 좀 집중하고, 나중에 만약에 정식 공연이 된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까를 좀 더 김시우 배우와 함께 고민해서 같이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작업하면서 시우 배우님은 어떤 협업 혹은 어떤 소통 과정이 있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 3년 전에 제가 아까 네 번째 1인극이라고 했는데, 그 1인극을 다 현규 연출님과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3년 전이면 23년
겨울쯤에 마지막 1인극을 하고 다른 작업들로 바빠서 못 만나다가 만났을 때 아, 형이랑 연출님이랑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감각적인 부분이었어요. 연출님도 어떠한 연기의 디테일의 디렉팅보단 배우를 한 오브제로 생각하는 그런 연출님이셨어요. 그래서 미디어 오브제 한 게 아까 그 소개글 쓰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왜 배우도 오브제라고 쓰지 왜 제가 이랬었는데 감각적인 연출의 디렉팅 속에서 저는 감각적으로 작업하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작업을 하다가 근 한 3년 동안 다양한 작품, 다양한 연출님, 다양한 작품들로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왔을 때 그전에도 물음표가 많았던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감각적으로 간다면 왜 거기서 그렇게 움직여야 하고 왜 이 영상이 지금 내 연기에 나와야 하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거의 연장선이 제가 삭제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다양한 인물을 소화했다면 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1인극이라는 어떤 제한된 표현, 혼자 해야 되는 표현 속에서 저 혼자서 그 많은 인물들을 다 담당하면서 극 전체 메시지를 가져가기엔 너무 방대한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난 다 못 외우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서로가 설득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형이 좀 더 드라마 서사에 집중해 주려고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들어준 것도 있었고 저희 연출부가 조연출님이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을 했어요. 라푼젤 씬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게 있다면 그 다음 씬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모두가 아니다. 그래서 연출님 얼굴 빨개지고 연습실을 갑자기 나가시고 결국 삭제하고 했던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작품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다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린 좀 더 쉽게 풀어서 외로움에 조지의 멜랑콜리함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이번 창작 과정에선 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 작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실 대본이 공연용 대본이긴 하지만 공연용 대본이 37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다 혼자 외우셔서 너무 배우를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일주일 남기고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쵸?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음 또 질문. 네, 여기 중간에 두 번째 줄. 네. 네,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우님도 그동안 많은 작품, 많은 연출 만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이 또 같이 작품 하시는 게 몇 년 만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분에게 동시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연출하신 입장에서는 다른 작품들 몇 년간 겪고 성장해서 다시 만난 배우가 예전과 작품했을 때 어떻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배우님한테도 오랜만에 1인극으로 같이 페어를 맞춰봤을 때 예전에 임했던 것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차이점, 시간의 차이점 여쭤보고 싶어요. 그 손영규 연출님의 인터뷰 영상 뭐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시고 관객과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후두가 살짝 올라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격양돼 있지 않고 이번에 3년 만에 만났을 땐 형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극장에 들어왔을 때 연출님들이 많이 이게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시간은 한정적이고 배우뿐만이 아니라 조명, 음향, 모든 무대 전반적인 것들을 책임지셔야 하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규 연출님이 3년 전에는 많이 예민하셨고요. 공연이 끝나고 오늘 공연이 어땠는지가 표정에서 보였어요. 공연이 좋으면 얼굴이 환하고요. 공연이 별로였다 그러면 고생했어. 그래서 이거 했었는데 우선은 3년 만에 만난 형은 다양한 의견을 또 듣고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지점에서 너무나 마음이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현규 연출님이랑 작업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데 저한테는 3년 만에 만나서 어떠한 형의 발전 이런 것보단 저한테는 좀 쉼 같아요. 유일하게 연습실에서 제 본 모습으로 연습에 임할 수 있고 어떠한 기대도 실망도 없는 딱 그
무의 상태에서 서로가 만나서 재밌게 작업하고 누구보다 저를 또 믿어주고 또 재밌는 건 늘 연출님과 함께하는 작업은 창작 초연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도 없고 권위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서 또 형이랑 작업할 때 지금처럼 새로운 시도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즐겁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제일 많이 의지하고 믿는 연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작업은 이제 3년 만인데요. 사실 이제 전화를 가장 많이 하고 오래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점은 좀 많이 못 느꼈는데요. 근데 질문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좀 그건 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웃음을 항상 잊진 않았는데 요즘 웃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본인이 이제 인간으로서도 그리고 배우로서도 되게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오늘 장면에서도 커튼콜 때 얘기하는 장면들이 사실 그 안에 대사를 인용하지만 모든 말들은 다 이 배우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제가 인용해도 되냐고, 왜냐면 너의 말이 그 정말로 진솔한 말이니까 그 말을 이 작품 텍스트 안에 있는 대사하고 같이 하되 정말 진솔한 너의 말을 인용해도 되겠냐고. 왜냐면 그게 신뢰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시우 배우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관객분들이 완성해 주셨다는 말이 정말 이 배우가 느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작품을 많이 하면서 힘들 수 있죠.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 자기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도 너무 쉬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관객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이 배우이자 그리고 제 동생의 모습이 그런 부분에서 더 웃음이 많아졌다 해서 달라진 모습을 좀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바로 제가 봤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배우님과 이 극을. 너무 좀 충격적인 극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조지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이 텔레비전과 모니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컷 거북이를 보는 순간 이 텔레비전들이 그 시우 배우님이 거북이 형상화할 때 목을 쭉 빼고 등을 구부리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 옛날 텔레비전들 또한 거북이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 거북이들 안에는 움직이는 거북이, 조지의 모습이 보이지만 얘네는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북이들은 아닐까, 사체와 바위 속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연출하시게 된 그 아트 디렉터님의 원래 생각과 의도는 어떠한지와 이 사물들 사이를 길처럼 다니면서 연기를 했던 배우님은 이 오브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제가 답을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 테레비를 먼저 이제 사용을 하게 된 데 있어서는 아날로그 테레비랑 지금 저희가 이 LCD 테레비가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우선 연출님이 영상적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셨었고, 그럼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처음에 빔 프로젝터로서 표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영상만으로 뭔가 그냥 LCD 비전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표현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사실 조지의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리고 현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도 같이 혼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LCD랑 우선 아날로그 테레비를 같이 혼용을 한번 해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배치를 사실 한 게, 이게 처음에 조지의 이제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조지의 몸통, 이게 조지의 다리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조지가 계속 이제 눈을 사실 깜빡깜빡이고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좀 느리게 깜빡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느림도 사실
조지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그 격차를 좀 두기 위해서 더욱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얘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를 정말 모르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눈치를 채셨다면 이제 보셨을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시간을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이제 약간 그런 시체적인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도 생각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을 때 아까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그런 박제 전시물 같은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이렇게 좀 전시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이 잘 되었을까요? 네. 이 길을 지나다니시면서는 어떻게 배우로서 감독하셨는지? 네, 길을 이쪽 길로 지나다녔을 때는 사실 조지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해서 조지로 다시 나간다라는 첫 시작과 마지막의 연극적인 약속이었던 것 같고요. 이 앞에 사실 원래 리허설 때까지 저기 기둥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한번 차단을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시야 방해가 너무 이유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제거를 했었는데, 이 차단봉이 연습실에 있는 순간부터 저는 이 공간 자체가 조지를 가둬놓은 공간 같았어요. 그래서 이 소파와 함께, 그리고 소파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옷, 그리고 이 소파가 사실 아트 디렉터님과 연출님의 생각으로 처음 출발한 게 아니라 연습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예요. 저희 연습실에 있는 거 갖다 쓰신 건데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의상까지, 그쵸? 맞아요. 네. 동선을 해야 되니까 소파를 두셨는데, 제가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파가 실제 무대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장면을 만들게 됐고, 연출님이 이 소파를 사용하면 안 되냐고 한번 여쭤볼까 하다가 이제 의상도 소파와 함께 이렇게 하면 어떤, 이게 점점 이렇게 됐었는데, TV와 함께 소파가 연결되었을 땐 소파가 등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에 다른 영상들이 나오고 소파가 조지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뒤로 돌아 있을 때 제 등껍질과 조지의 등껍질이 합쳐지면서 그 하나의 거북이 형상이 되기도 하고, 제가 움직이면서 또 조지가 또 다른 공간으로 펼쳐지기도 하지만, 이 안의 공간에서 저는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지의 내면의 어떤 마음들은 다시 여자와 사랑을 했던 순간들을 얘기하겠지만, 계속 어딘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지의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걸음을, 그래서 앞에 긴 대사를 할 때도 이 공간을 계속 돌았던 이유도 그렇게 이 공간을 먼저 만들고 이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꿈을 꾸는 연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럼 저희 끝나요. 시우 회원님 데리고 저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 앞에. 저는 공연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사실 이걸 한다고 해서 원작이 있는 거를 공연 정보를 보다가 알게 돼서 보려고 했더니 절판이 되어 있어서 우편복사를 시청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목부터가 굉장히 길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일단 극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구나 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할 수 있어서 재밌게 봤던 공연인데, 제 질문은 원래는 커튼콜 전에 나오는 조지는 그리고 죽지 않았다 부분이 아예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커튼콜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 전에 페이지에 한 페이지 통째로 나오는 부분이 커튼콜 부분으로 나오는데, 사실 커튼콜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끝났다고 인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조차도 거의 한 4분가량으로 쭉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보면 바뀐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어떻게 그렇게 잡게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관객대화를 좀 몇 번 해봤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을 아껴라. 말을 아껴야지 상상하게끔 만든다 하는데, 이거를 말해도 되겠죠?
그러면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이 두산아 트랩이라는 이 좋은 기획 프로그램의 취지가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보고 창작자가 시도도 해보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다른 작품에서도 끝까지 시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배우분들하고 이제 다른 이제 파트별 디자이너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편했어요. 왜냐면 다른 이제 파트별 극장 감독님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매니저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끝없이 이제 실험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놓치진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존재를 관찰하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시를 해서 관객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좋겠다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미 협의돼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왜냐면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마치 전시장처럼 안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왜냐면 제가 공유를 좀 뒤늦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불가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연 전날에 이제 시우 배우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의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의도가 실현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통화를 하다가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마 다른 배우면 갑자기 아니면 안 돼라고 할 텐데 그거 좋은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식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서 어떻게 보면 공연이 끝난 순간이 된다면 뭔가 여기를 넘어오지 않더라도 뭔가 관객분들이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순간을 좀 동화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의도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사실은 우려된 부분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누군가는 그 중요한 대사를, 그 중요한 텍스트를 그냥 휘발되게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왜냐면 커튼콜이면 자연스럽게 박수도 치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루한 순간이었으면 핸드폰 보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대사를 휘발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있었지만 저는 한번 이제 시우 배우에게 한번 나를 믿고 한번 밀고 가보자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변형이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 전에 연출님께 말씀드린 게 앞에 라푼젤도 삭제가 되었고 무도 많은 대사가 삭제가 됐는데 사실 이거를 원작에 있는 그대로 가다 보면 그대로 갔을 때 마지막 대사가 여러분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울증은 건강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푹푹 퍼서 드십시오 라는 그 대사가 전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장면들을 삭제하다 보니까 과연 우울증은 건강하다는 사실이 와 닿을까? 관객분들께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러다가 연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그러면 너가 만약에 공연을 진행을 해보고 우울증은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나쁘진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오늘은 우울증은 건강한 것 같아요 하면 그때 깨달은 걸로 공연을 마무리 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방식이 되려면 커튼콜 이후에 무대에 서 있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이 공연을 오늘 진행했던 김시우 배우로서 얘기를 하려면 커튼콜 이후에 너가 오늘 느낀 감정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였는데 이제 아까 연출님도 그 중요한 말들이 휘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첫 공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이쁘게 담아서 막 여기저기 보여주시고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면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아까 덧붙이자면 그런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공연 담당하면서 사실 연습실에서의 모습도 보고 이제 극장에서 올라오면서 또 여러 가지 리허설하고 드레스 리허설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 공연이 다른 공연이 됐어요. 네, 연습실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공연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걱정이 좀 적잖이 됐는데 극장에 올라와서 이런 그 커튼콜 장치들이 되게 그 첫 공연을 앞두고 바로 전날에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려울 수 있었고 이거를 감수하기로 한 이제 다른 스태프분들 연출은 뭐 자기 작품이니까요. 근데 다른 스태프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 작은 이 무대에서 되게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그 수반되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의연하게 해주셔가지고 칭찬은 다 연출님이 받으시고 그쵸?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분 계신가요? 뭐 질문도 뭐 다 괜찮습니다. 네. 감상편 저기 저기 안경 쓰신 체크무늬 옷 입으신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무대 세트나 아니면 소파나 이제 입고 계신 옷이나 원단이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안에 입으신 옷의 원단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약간 비닐 느낌 나게 많이 하셨길래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옷이 너무 궁금했어요. 네. 아, 지원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사실 이 가운데 원래 뭔가 소파 혹은 오브제 같이 이제 시우 배우님이 그러니까 조제가 그 위에 단상처럼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의 단이 저희는 이제 사실 처음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연습실에 가서 이제 저희가 연습용으로 쓰려고 봤던 소파가 너무 제가 봤었을 때는 조지 등껍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연출님 이거예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연출님 처음에 되게 반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랑 똑같이 제가 의상을 만들어 오겠다. 그러면 인정하시겠느냐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의상을 준비를 해드리고 요거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소파랑 비슷한 재질로 원단을 찾아서 그리고 단추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숨 넣고 조금 거북이 등처럼 조금 볼륨감 있게 이제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입은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그 조지의 그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배는 사실 조금 인간의 약간 그 근육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우 배우님이 굉장히 근육이 좋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러면 약간 좀 생짜로 가기에는 조금 민망한 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시스루로 가면 어떨까 하다가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소용돌이 치게 해서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좀 가려 드릴게요 해서 이제 가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닐로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보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전시회 가게 되면은 너무 굉장히 심플하게 전시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같이 공연을 해야 되고 같이 한 가지의 맥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지가 살았던 섬의 어느 한 바위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혹은 조지의 등껍질 같은 그런 굴곡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반대하셨던 연출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좀 디자인 시안도 많이 바뀌었었어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그 코르크 가루라고 하죠. 그 흙이 이제 이 모래시계처럼 60분 동안 떨어지고요. 그게 점점 가운데 쌓이고 그리고 약간 살바돌 리달리처럼 약간 시계의 초침을 분해해서 약간 주변에 전시돼 있고 저는 그런 걸 꿈꿨는데 바로 모두가 다 모든 스태프들이 그거는 욕심이다. 불가능하다 이틀 셋업에 그래서 가감히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상을 제가 만들거든요. 제가 만들고 모든 시스템을 제가 운영하는데 그래서 사실 영상 쓰는 것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제 자제해라. 너무 많이 이제 쓰면 안 된다. 너무 설명적이고 배우를 보이지 않게 하고 본인의 욕심만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그것도 가감히 덜어내고 하다 보니까 모든 말들이 설득이 됐던 게 이 연습실 안에 있던 것들을 모든 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PD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때부터 한번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말들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서 그 브라운과 모니터 빼고 다 저희 거예요. 네, 이거 뭐 큐브, 뭐 스탠드 이런 거 다 저희 건데 이걸 되게 연출적으로 영리하게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니멀하고 되게 작품에 적합하게 나오지 않았나 뭐 생각도 합니다. 또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아마 마지막 거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못 본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자 마지막. 저 별건 아니고요. 아까 의상이랑
캐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머드 바르는 방식이나 이제 매니큐어 형식이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좀 당황했어요. 빈 무대 촬영 가능이다라고 하는데 안 빈 무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것도 이제 전시적인 연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원래는 공연 중에 촬영이 가능이었다가 이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뜨끔하는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그때 배우님께서 이야기하셨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빈 무대를 촬영하면서 그런 식의 의도를 끌어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매니큐어, 머드팩, 소파 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맞죠? 아니고. 아니었어요? 같이 얘기하다가 아, 이렇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시우 배우님이랑 저랑 이제 아트 디렉터님이 이렇게 셋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인도 4번도 다 이렇게 같이 했고요. 근데 다들 자기 아이디어래요, 일단은. 다들 자기 아이디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에 했던 작품 했을 때 그게 베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베이라는 작품은 이제 김시우 배우님이 이제 로봇을 연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움직임을 찾다가 김시우 배우님이 갑자기 장난스럽게 테이프를 한번 감아볼까? 해서 본인이 테이프만 사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몸에 테이프를 막 감더니 그래서 움직임을 찾았어요. 이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김시우 배우님이 먼저 머드 이런 것들 칠하면 어떨까? 주영나 아트 디렉터한테 주영나 그것 좀 준비해줘 해가지고 에? 준비해볼까? 하고 진짜 바르고 또 이렇게 된 거고 매니큐어도 이제 갑자기 김시우 배우님이 거북이가 발가락이 어떻게 되지? 하니까 5개 4개래 그럼 매니큐어를 바를까? 그래서 같이 서로 이렇게 장난치다가 나온 거라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이제 뭔가 쿵짝이 잘 맞았던 그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파에 눕는 거 제 아이디어라고 안 할게요. 함께 얘기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인데 30분 전에 원래 관객 입장이더라고요. 부산 공연이. 그래서 30분은 못 누워있겠다. 15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최대한 줄였던 게 20분이어서 20분을 한번 누워봤는데 연출님 누워있으라 그랬어요. 20분 동안. 근데 20분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왼쪽 귀가 먹먹해져서 첫 대사를 하는데 귀를 막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기한 경험도 해봤고요.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그리고 공연 사진 및 영상 촬영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김시우 배우님의 아이디어니까 김시우 배우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리딩을 할 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최초로 연극 공연 중에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해서 관객분들께서 어느 순간 조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조지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나는 왜 조지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봐주지 못했지, 왜 한 번 더 따스한 손길로 따스한 호흡으로 같이 해주지 못했지, 난 왜 그때 저 모습을 찍고만 있었을까, 저 얘기를 좀 더 들어줄걸, 조지가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매니큐어처럼 브랜드 떠오른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커튼콜 끝나고 대사를 할 때 이제 다들 카메라를 켜셨을 때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우선은 제일 컸던 건 다른 관객분들께서 촬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공연을 온전히 느끼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누군가에게라도 피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적인 저희의 결론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공연 한 3일 전에 결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트랩이라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좀 이런 좀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좀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함께 같이 연구해보고요. 연구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추후에.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극장의 이제 객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도 그렇지만 이 무대의 여러 가지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장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혹여나 저희와 혹여나 외부 공연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번 공연보다 더 잘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원래 의도에 더 맞게 부합하게 작품을 올리시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커튼콜부터 저도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커튼콜하고 되게 다른 개념으로 이 공연에서 이 작품에서 진행됐는데 저에게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올해 다양한 작품을 해봤지만 이런 커튼콜의 개념은 또 처음 저도 감각을 했던 거여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와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도 더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 그 부분 되게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티스트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8팀이 또 순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공연 작품이자 마지막 공연 3회차 공연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또 마무리된 거는 관객 여러분들의 또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트랩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또 저희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년에 27년에 또 새로운 두나아트랩 팀을 선정해서 또 작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이렇게 좋은 주말에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에 관객과의 대화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사히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